화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의 김희욱입니다. 자, 글로벌 증시, 우리나라는 마찬가지고요. 중국과 미국의 이중고를 겪으면서 큰 폭의 하락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저점 확인에 대한 이 목소리는 약간 좀 뒤로 물러나야 하고요. 일단 상황을 냉정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어제 중국에서 새로 들어온 이 내용들이 상당히 또 우려스럽네요. 신화통신 바로 보실까요?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중국 내 개발은행, 정책은행, 상업은행, 투자신탁, 심지어 우정사업국까지 모든 금융기관의 유동성 관리 강화 방침을 내려보냈다고 합니다. 서신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전문이 공개되고 있는데요. 뭔가 구체적인 수치나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금융시장 여건이 변화하면서 유동성 관리를 강화해서 안정적인 통화 환경을 제공하도록 양심껏 노력해달라. 이런 표현이 좀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양심껏. 알아서 잘하라는 거죠. 이런 표현이 좀 부담스러운 건데. 그리고 향후 유동성 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자기 자본 비율과 이런 것들을 언제든지 불시점검했을 때 이상 없이 하도록 갖춰놔라. 이런 내용인데 뭔가 좀 심상치 않으면서 약간 위협적인 분위기가 좀 들어있죠. 다음 신화통신 기사 내용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당연히 어제 상해지수 급락에 대해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순식간에 7개월 내 최저치로 내려앉았다는 이런 신화통신의 사진 기사가 올라와 있고요. 근데 뭐 다른 건 어제도 우리 내용 다 봤잖아요. 쭉 이런 식으로요. 뭐 고민하는 트레이더의 표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객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업 투자자의 이런 한숨과 좌절이 또 들어있네요. 저는 뭐 다른 건 몰라도요. 중국 현지에서 느끼는 분위기가 어떤지 이걸 중점적으로 좀 모아봤는데요. 노무라증권 중국지사 경제학자 짱찌웨이 의견부터 들어보실까요? 어제 중국 인민은행이 중국의 유동성 수준은 현재 정상적이다 이렇게 발언한 것을 두고 중국 당국은 시중금리가 오르는 것을 감내하더라도 시중에 유동성 공급을 하는 통화 완화 기조는 앞으로도 없을 테니 시장도 기대하지 말라는 이런 스탠스였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과연 단순 정책 기조가 매파적인 건지 아니면 자산 버블에 뭔가 심각한 이상이 생겨서 이를 통제하기 위한 조치인지 의구심을 품게 됐다. 다음으로 스탠다드 차트하드 측의 의견 보시죠. 대부분의 중국 경제학자들은 중국 당국이 긴축 모드를 지향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최근 은행 간 금리 급등은 당국이 은행들로 하여금 차입은 이제 줄이고 자기 자본 비율을 높이지 않으면 힘들어질 것이다. 이런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술은 치료를 위한 것이지 환자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일정 기간 고통을 감내하면은 결국 중국 은행들의 재정 건전성은 당국이 원하는 대로 안정적인 통제하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으로 UBS의 운영본부장 아트 캐시는 자사 트레이더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중국 당국이 섀도우 뱅킹,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표현이죠. 무장부 거래. 그러니까 이제 당국의 이런 모니터링에 잡히지 않는 이런 거래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가 나오면서 상해 지수는 다우 지수로 환산하면 800포인트가 급락하면서 베어마켓에 진입을 했다. 현재 금융시장 제반 여건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안전자산 수요가 미 국채에 몰리는 이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라면서 향후 미 국채 금리 하향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중국발 악재가 미 국채 금리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UBS 측의 의견이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누가 봐도 좀 그럴 것 같다. 당위성이 좀 입증되고 있는데요. 비즈니스 인사이더 넘어가서 보실까요? 지난 5월 달이었죠. 버냉키 연준 의장의 의회 증언에서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만 언급됐는데 그 이후로 미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상승 중이죠. 10년 만기 국채 금리 지금 현재 오늘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3년, 10년, 30년 뭐 이렇게 이제 나눠서 들어와 있는데요. 일단 2.5%가 넘었지만 장중에 한 2.6%까지 갔다가 다시 좀 하락하고 있는 이 상황이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뭐 국채 금리를 이제 보셔도 어쨌든 누가 봐도 높은 수준인 것은 맞지만은요. 지금처럼 이렇게 너무 이상 급등 현상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해보고 싶다. 하지만 2.55%는 여전히 높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1%대였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화면으로 다시 넘어오시면은요. 여기에 대해서 베스포케 인베스트먼트에서는 지난 1962년부터 50년 동안의 이 결과를 봤을 때 최근에 이 갭이 33.3%는 너무 크다.
50일 이평선과의 격차가 사상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근데 뭐 이거 누가 봐도 좀 뭐 비정상적인 건 맞는데 이만큼 급하게 올라간 만큼 한순간에 턴어라운드가 이렇게 떨어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야 정상이 아니냐 이런 설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MSCI 한국지수를 보셔야 되는데요. 저는 이게 보는 저의 심정도 좀 괴롭습니다. 벌써 한 달째 이런 증상인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2%가 더 빠지면서 5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불과 뭐 60선을 설명드리면서 이게 2000대 초반이고 58선이 1900대 초중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56도 깨고 54도 깨고 50선까지 내려와 있죠. 그래서 이제 다른 뭐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다들 뭐 저보다 많이 배운 분들이고 경력도 저보다 많은 분들이 1800 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투심은 1800에 대한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나와 있고 당분간 이 바닥 찾기에 대한 이 생각은 조금 뒤로 밀어놓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저는 여기에 대한 힌트를 월가 투자전략 보고서에서 얻어봤는데요. 바로 화면 보시면은요. 금융업종 분석의 명가죠. 메리스 휘트니도 여기 소속이었고 그 다음에 딕 보베라는 대형 애널리스트도 있는 오펜하이머 증권의 투자전략 보고서 내용인데요. 내용이 뭐가 비어있어요 좀. 그쵸? 입장 변화 없음. 그냥 셀.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렇게 썼었지. 미안하다는 식으로 이제. 근데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단순히 그냥 셀, 매도 치십시오. 이게 바로 오늘 아침에 나온 월가 현지의 투심이고 미국의 애널리스트들도 지금으로서는 아무것도 판단할 수가 없다. 백지 상태다. 전 여기 뭐 화면에 뭐가 안 뜬 줄 알고 뭐 시스템 오른 줄 알았는데 원래 없는 거라네요. 그냥 셀. 오늘도 일단 힘든 하루를 보내야 되겠지만 중국 증시 반등폭이 얼마나 되는지 또 일본 증시가 얼마나 버텨주는지 등등 우리는 여전히 나라밖에 눈치를 보면서 오늘도 한국 증시에 대해서 좀 신중한 대응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외신 브리핑의 김유기였습니다.